안녕하세요. 3교시입니다. 우리 힘차게 해봅시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를 적용한 사례를 두 가지 정도 함께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인 딸 때문에 상담을 의뢰한 케이스예요. 자, 어머니의 권유로 상담실을 방문했고, 이제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뭐 둘은 문제없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사이가 원만하고, 어머니는 적극적이고 아주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아이는 도벽이 있고, 성적 부진, 또 학교 부적응, 무단 결석, 또 빈약한 또래 관계, 표현력 부족, 우울 상태의 복통과 두통 등의 어떤 신체적 증상을 겪고 있는 여학생인 거죠. 상담자는 이 얘기에 걸쳐서 이제 어머니와 딸을 해결 중심 모델을 적용해서 상담한 거죠. 자, 일단은 상담을 의뢰했는데 가족 구성원들은 있지만 이제 엄마랑 딸이 가족 상담을 신청한 케이스죠. 1회기는 그래서 상담 진행 방법, 또 관찰팀 존재와 역할 소개, 상담자를 소개한 거죠. 또 상담 목표 설정을 위해서 상담 받은 후 바라는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는 딸의 도벽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도벽이 있으면 진짜 이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벽이 없어지는 거, 또 친구와 잘 어울리는 거에, 어울리는 걸 바랬고, 딸도 이에 동의한 거죠. 관찰팀에서 IP가 친구 이야기만 하면 우는 것을 다루라고 자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이야기만 하면 이 아이가, IP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다루라고 자문한 거예요. 상담자는, 최근 속상했던 일을 질문하니까 어머니가 친구 3명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3명, IP에게 자신감 없는 너와 친구 안 하겠다고 하여 그 충격을 받고 학교 가지 않은 거죠. 자,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친구 3명이 야, 너는 자신감도 없고 너랑 친구 안 할래? 이렇게 하면서 딱 밀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충격받고 학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딸의 친구 부모에게 전화하여 이제 IP 상태를 말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딸의 친구에게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 질문하고 충고하려고 했는데 상대 쪽에서 결석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해서 어머니가 이제 따지지는 못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은 케이스죠. 자, 척도 질문으로 어머니가 밝힌 것은 이 IP의 친구 관계의 3점. 그렇죠. 지금 거의 뭐 친구들한테 뭐 은따당한 거랑 똑같잖아요. 친구 3명이 동시에 너랑 친구 안 해. 딱 이렇게 딱 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3점인 거죠. 목표는 5점. 또 IP의 노력은 8점. 성공 가능성은 6점. IP에 잘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이렇게 잘하는 거를 조금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부각해 갖고 상담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IP는 학원에 6개월간 개근한 거, 또 글을 잘 쓰는 거, 동생들을 잘 돌보는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담자는 팀과 의논 후 다음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이제 칭찬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IP가 친구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점, 또 IP가 사려 깊고 신중하고
강한 의지가 있고 책임감이 있고 성실함과 잠재력이 있어. 개근상도 타고 애들을 잘 보살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칭찬한 거죠. 연결문으로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기에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므로 이제 매우 희망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담자는 팀과 의논 후 이제 또 과제를 내준 거죠. 그래서 IP는 생각이 깊고 의지와 책임감이 강하며 글도 잘 쓰는 잠재력과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오라는 거죠. 자, 친구들이 야, 너는 자신감도 없고 너는 안 놀 거야 하고 딱 밀쳐버렸잖아요. 그런데 IP는 의지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글도 잘 쓰고 또 잠재력과 이렇게 감수성도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강점과 좋은 점이 많은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줄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친구들이 야, 너 이런 장점도 있었어? 하고 같이 또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상담 미션으로 내주고 또 어머니는 IP가 자기 잠재력 표현을 도와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고 IP가 표현할 때 이런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관찰하는 것으로 과제를 내준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은 1회기 때 문제를 다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1회기 때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 뭐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1회기의 도벽을 다루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IP의 잠재력과 강점 발견 및 해결 방안 구축에 이런 도벽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이제 IP의 강점, 장점,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을 부각하면서 강화를 시켜주고 자기 자원을 발전적으로 사용토록 하려는 거죠. 또 어머니가 IP의 작은 변화를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얘기에는 벌써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IP가 돈을 아껴 썼고 어머니 지갑에 손을 안 대었고 어머니는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을 받기 전에는 아이가 그냥 돈을 막 쓰고 또 엄마 지갑을 열어서 돈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서는 돈도 아껴 쓰고 어머니 지갑에 손을 안 댄 거죠. 기적 질문에 IP는 용돈 관리를 잘하고 친구 관계가 좋아지는 거. 너가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은 거죠. 아이가 예를 들어 소라라고 하면 소라야, 너가 아침에 눈을 번쩍 떴을 때 어떤 상황을 본다면 너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겠니? 이렇게 소라에게 IP가 소라라고 하면 소라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용돈 관리를 잘하고 친구 관계가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가장 원했다라는 거죠. 또 어머니는 화를 덜 내고 마음이 편해지고 IP를 안아주는 거. 음. 이제 그 전에는 막 화를 잘 냈겠죠. 그런데 화도 덜 내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설아도 꼭 안아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빠도 오셨어요. 아빠도 오빠도 상담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IP에게 잔소리를 덜 하고 오빠는 IP를 더 인정해 주는 것으로 대답을 한 거죠. 자, 척도 질문의 예를 보면 자, 소라는 자신이 1회기에 1점. 그런데 현재 벌써 4점이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상담이 끝날 때 목표는 8점이라고 대답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1회기 본인 상태를 2점, 현재는 5점, IP 관찰 결과 긍정적 행동이 많아져서 이제 점수가 올라간 거예요.
또 어머니가 IP가 그전에는 소라가 그전에는 먹지도 않는 것을 막 사서 그 친구에게 선물 공세한 거죠.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방법들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얘랑 우리가 그 사랑의 언어라고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친밀감을 느낄 때, 호감을 느낄 때 내가 표현하는 언어예요. 그게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는 거, 선물을 주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질적인 시간을 공유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또 4번째는 언어로 표현하는 거. 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5번째는 스킨십. 내가 저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거나 어떤 호감을 느끼거나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뭐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지 함께 하자고 이렇게 또 어떤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사랑의 언어 5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 아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선물을 한 거죠. 그거는 좋고 나쁨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언어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적인 시간을 공유하는,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물이 가하면 호구가 되잖아요. 음. 그런데 소라는 다소 호구 역할을 한 거죠.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 돈 가져다가 그냥 친구들한테 선물을 많이 사고, 그러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필요한 만큼만 사고, 친구한테 선물 공세도 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또 선물이 가해지면 상대방이 그거를 어, 뭐라고 그래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IP의 변화는 어머니가 용돈을 한꺼번에 쓰지 말고 필요한 것만 사라고 말하고 오빠도 그렇게 말한 점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엄마가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용돈을 줘요. 그 용돈을 받으면 이거 다 쓰는 거거든요. 다 쓰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엄마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이 그 용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이 용돈이 가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현재를 했을 때, 어, 아이 보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아이가 엄마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보고 자, 그러면 너희 반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일주일에 용돈을 얼마 받는지 조사를 해봐. 엄마가 그러면 너희 친구들이 받는 그 액수를 평균으로 해서 너랑 아빠랑 상의를 해서 일주일마다 용돈을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기본적인 건 다 사주고 기타 용돈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조사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일주일에 이 정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매주 아들한테 용돈을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일주일, 왜냐 한 달을 아직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주 용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돈 관리를 잘하면, 뭐, 이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또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상담자는 소라가 친구들에게 찾아간 것을 칭찬하고, 자, 아이가 위축이 돼서 친구를 찾아갈 걸 생각 못 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서 소라가 친구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칭찬하고 친구들한테 찾아가는 적극적 행동을 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IP는 상담 전에는 씁쓸했고 학교 가기 싫고
맨날 먹기만 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야, 너랑 놀지 않을 거야. 너는 자신감도 없잖아. 이러니까 학교 가기 싫고 맨날 먹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와서 학교에 갔으면 하고 이틀째 학교에 간다고 이렇게 등교를 거부하고 막 이랬던 딸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상담자는 용기 있다고 인정해주고 또 소라가 돈을 아꼈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 것을 칭찬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 이제 아이가 엄마 저는 돈을 아낄 거예요. 돈을 막 쓰는 건 너무 아까워요.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칭찬하도록 유도한 거죠. 어머니가 바라는 IP 상태와 성취 가능성은 8점. 어머니가 IP가 사촌 동생을 잘 돌보고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또 상담자는 관찰팀과 의논한 후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전달한 거죠. 변하려는 강한 동기와 용기를 칭찬한 거죠. IP가 돈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필요한 것만 사고 또 자진해서 친구들에게 접근하고 이야기 듣는 행동을 한 거죠.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돈이 자꾸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요. 사치스러운 게 사치가 아니라요. 푼돈을 아끼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사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큰 거는 아깝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떡볶이 하나 먹는 거예요. 이거 하나 괜찮아. 그런데 그게 월급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금은 쉽게 되도록 하고 이체는 아주 까다롭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까다로우니까 이체를 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거는 조금 단계를 몇 단계 해서 좀 까다롭게 기준을 정하게 되면 돈이 조금 모여요. 그런데 그냥 쉽게 쉽게 이체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쉽게 쉽게 이체가 돼서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음. 이 같은 변화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노력 덕분이라는 거죠. 또 앞으로 조금만 더 용기를 갖고 노력하면 8점까지 성취할 그런 희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바라는 IP 상태와 성취 가능성은 8점이죠. 작은 변화라도 IP의 잠재 능력에 대한 신뢰와 변화를 인정하므로 이제 이것도 신뢰해주고 이거 변화 인정해줘요. 자존감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상담할 때 매번 느껴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강점, 자원이 많음에도 예, 뭐 칭찬에 인색한 가족들하고 산다든지 어린 시절에 그랬다든지 그러면 나 자신이 얼마나 멋진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담을 통해서 칭찬을 해주고 강점을 부각을 시켜주죠. 정말로 잘해요. 정말로 잘하고 숙제도 잘하고 그렇게 예쁘게 행동해요, 내담자가. 그러면서 서서히 뭐야? 내담자의 자존감이 천천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의지를 강화시키게 되어 성공적인 종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IP의 돈 관리 문제와 친구 관계 개선의 성공 경험을 확인한 거죠. 자, 친구들이 야, 너랑 놀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 내가 이걸 계속해서 움츠려 들어요?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시 도전해보는 거죠. 나 너희들랑 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너희들하고 놀 수 있니?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친구를 사귀었을 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친구를 사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하튼 성공을 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종교를 제안하고 상담자도 이렇게 동의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마친 케이스예요. 박수 쳐줘요. 네. 자, 그 다음에 4주 후에 술로 얼룩진 21년 이 사례를 갖고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술을 마시는 남편의 강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어,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했지만 아내의 가게 일을 도와요. 그러면서 술을 안 마실 때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 건 또 강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술을 마시면 괴물로 바뀌는 거예요. 막 욕하고 때리고 노상방뇨하고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주정 부리고 그리고 잠잘 때 칼을 옆에다가 놔두고 자고 그러니까 이게 막 가족들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나 이혼하고 싶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의뢰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여관에서 이분이 이 남편분이 고치질 못하니까 실제 술을 마시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찍어서 충격 요법으로 본인의 모습 보게 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본인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신사고 그냥 좀 힘들 때 술 한잔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술을 마시고 정신줄을 놓았을 때 완전히 괴물로 바뀌어서 길거리에 막 오줌 싸고 다니고 노상방뇨하고 술 주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화면이 다 비춰진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딱 충격받은 거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술 마시면 안 되겠네. 완전히 술을 마셨더니 내가 아니라 완전히 괴물이 한 마리 들어온 것 같구나. 이렇게 이제 자각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단주도 했는데 단주도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녹차 마시고 이러더니 다시 또 술을 마시고.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임재원 박사님을 찾아가서 체면술의 이제 체면 기법으로 상담하시는 분이거든요. 체면에 딱 들어가 본 거예요. 자, 눈을 감아 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그러면서 이제 딱 이렇게 체면에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술을 마셨던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술을 마시고 폭행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술 주정도 했지만 너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나니까 힘들 때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술 한잔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아버지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기억에 지배당해서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음, 이, 이 술을 마시는 거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술을 마시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거 술을 계속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어떤 술을 먹겠다라는 무의식 세계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점검 없이 무조건 당신 술 마시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술 계속 더 마신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긍정적인 의도를 찾고 그 긍정적인 의도 속을 탐색해보고 그런 부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이제 나는 40대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6살 내면 아이로서 계속 울고 있고 아버지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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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러면서 나를 타독거리면서 지금 여기 성숙된 나의 모습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술을 적당히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술을 술 중독이 될 정도로 마시는 분들은 아예 입에 안 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좀 애정 결핍,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 어떤 거에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코올 중독, 식탐, 또 뭐, 알코올 중독, 식탐, 또 일 중독,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섹스 중독, 막 이런 게임 중독, 이게 중독하고 관련된 것은 여하튼 모성 결핍, 애정 결핍이거든요. 여기는 뭐 부성의 결핍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안 좋은 것은 입에 안 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술을 마셔도 적당히 마셔요. 그런데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은 이 적당히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마실 거야. 노노노예요. 아예 입을 안 대는 게 한 번 맛들이면 그거에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음. 자,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내가 막 진짜 아무렇게나 입고 껌 짝짝 씻고 그러면 내가 노상방뇨를 또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에서는 진짜로 멋지게 한골 탈퇴하듯이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복 멋지게 입었어요. 머리 커트했어요. 또 아내분이 예쁘게 화장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 나의 나의 이런 거에 걸맞게 또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거 술은 진짜 술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사실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술을 이렇게 막걸리를 딱 끊었을 때요.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막걸리랑 비슷한 색깔이 있어요. 요구르트. 그래서 이 요구르트를 그냥 막걸리라고 생각하고 마셨어요. 음. 그것도 어떠한 그 심리적인 효과예요. 나는 원래 술을 마셨는데 사실 술 맛으로 술 마신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습관이고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술하고 색깔이 똑같은 막걸리랑 색깔 똑같은 그냥 요구르트 따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은 비슷해요. 근데 결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이게 조정합의서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상대에게 기대하는 거, 이렇게 상호 기대하는 것들을 적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조정 합의서를 하는 거죠. 만약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혼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혼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선택한 거예요. 단 이걸 하겠다라는 거죠. 남편은 금주한다. 술을 단박에 끊는다. 아내는 남편에게 폭언 및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한테 너무 시달리니까 남편을 계속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 술을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좀 존경해주고 예우해주고 당신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지금 술을 마시나 이러면서 조금 내가 큰 아량으로 남편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남편은 단주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가기로 했고 아내분은 심리상담센터에서 5회기 이상 상담 받는 걸로 해서 종결이 된 거죠. 진짜 감동적이죠? 그래서 이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어, 상담자와 가족의 협력을 증진하고 가족을 강화하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7년 개발자들이 워크숍을 진행하며 최초로 소개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후 학회에서 여러 번 워크숍을 실시했고 1996년 한국 지부 설립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단기간에 빠르게 확산이 된 거죠.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 상담자 중에 교육훈련 받은 모델과 적용 모델 순위에서 딱 이게 1위였어요. 이게 1위였어요. 단연 그냥 1위였고요. 또 가정 문제, 부부 갈등, 자녀 문제, 가정 폭력 문제에 적용한 사례 연구 결과가 상당수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성공 이유는 내담 가족이 원하는 것에
원하는 것과 해결에 초점을 딱 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거 다 그냥 가지 다 쳐버리고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거, 해결하고 싶은 거에 초점을 딱 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없는 미래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막 아수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가 없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또 철저히 내담자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 질문 기법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전체 가족이 안 와도 물결 효과가 있어요, 이게요. 가족 구성원 중에 뭐 2명만 오고 뭐 이렇게 해도 가족 전체 효과를 보는 그런 물결 효과가 있어요. 국내에서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모델이 효과적인 문제는 뭐 약물 남용, 가정 폭력, 알코올 의존, 또 이혼 가족, 뭐 이런 가족에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고 미래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내담자가 말하고 싶은 과거 경험이나 문제의 원인에 대한 탐색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애로사항 파악 기회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어떤 딱 모델만 상담하진 않아요. 내담자가 딱 오면 내담자의 초기 면접을 할 때 이 사람의 성향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끔 해결 중심, 이야기 가족 치료, 또 뭐 인지행동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상담을 구조화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상담할 때는 잘 모르니까 초보자니까 이제 어떤 한 모델로 상담을 쭉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학습한 내용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목소리가 조금 그러네요. 네, 축복합니다.